오늘은 함수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자주 찾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시험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건물들 중 가장 높은 높이, 물체들의 온도 중 가장 낮은 온도 등을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의 시험, 건물들, 물체들과 같은 것은 그냥 집합일 뿐입니다. 집합만으로는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작은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크기를 비교하려면 집합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집합에는 점수 함수, 건물들 집합에는 높이 함수, 물체들 집합에는 온도 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집합의 각 원소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함수가 있어야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그 결과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값들이 각각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됩니다. 먼저 집합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 개념을 정의하겠습니다. 집합 A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 A는 실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합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어떤 수 대문자 m이 있어서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x가 대문자 m보다 작거나 같다. 즉 집합 안의 모든 숫자가 m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대문자 m을 집합 A의 최대값이라고 정의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m은 max A. 최소값은 최대값의 반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어떤 수 소문자 m이 있어서 집합 A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m이 x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는 이 소문자 m을 집합 A의 최소값이라고 정의합니다.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소문자 m은 min A. 예를 들어 집합 A의 원소가 1, 2, 3, 4, 5라고 하겠습니다. 1은 2보다 작고 2는 3보다 작고 3은 4보다 작고 4는 5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원소는 5이므로 최대값은 5이고 가장 작은 원소는 1이므로 최소값은 1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대값과 최소값 중 하나만 다루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함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큰 값과 작은 값의 관계가 서로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와 같고 반대로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예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합 A의 원소가 1, 2, 3, 4, 5이면 최대값은 5입니다. 이제 모든 원소에 마이너스를 붙인 집합 마이너스 A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되고 부등식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이 집합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은 원래 집합의 최소값 1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 즉 마이너스 소문자 m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제거하면 원래 집합의 최소값은 소문자 m, 즉 1이 됩니다. 이처럼 최대값 개념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실수에는 크기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의의 두 실수 A와 B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세 가지 경우 중 하나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첫 번째는 A와 B가 같다. 두 번째는 A가 B보다 크다. 세 번째는 A가 B보다 작다. 예를 들어 숫자 3과 숫자 3은 같습니다. 숫자 2와 숫자 5에 대해 5는 2보다 큽니다. 숫자 마이너스 3은 숫자 2보다 작습니다. 이처럼 실수는 항상 크기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수학에서는 실수의 완전한 순서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질 때문에 가장 크다, 가장 작다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집합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대응 관계를 갖는 집합, 즉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 f of x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x값을 하나 넣으면 하나의 y값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모든 함수값들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도 결국 치역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수에서는 이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고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의를 함수의 형태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대값의 정의입니다. 어떤 수 m이 있어서 정의역 i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 of x가 m보다 작거나 같고 또 정의역 i에 속하는 어떤 c에 대하여 f of c가 m과 같으면 이때 m을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최소값도 같은 원리이므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역 안에 실제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만드는 원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대값은 어떤 c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하고 최소값은 어떤 d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 조건이 없으면 아무리 모든 함수값보다 크거나 작은 수가 있더라도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닫힌 구간 1에서 5위에 정의된 함수 f of x는 x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치역은 닫힌 구간 1에서 5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5이고 최소값은 1입니다. 실제로 f of 5는 5이고 f of 1은 1이 됩니다.
그러나 정의역이 닫힌 구간이 아닌 열린 구간 1에서 5로 바뀌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도 같은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치역은 열린 구간 1에서 5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함수값이 계속 위쪽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5가 최대값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대값이 되려면 함수가 실제로 그 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린 구간 안에는 함수값이 정확히 5가 되는 점 C가 없으므로 5는 최대값이 아닙니다.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봅시다. 만약 열린 구간 안에 최대값 m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m은 5보다 작습니다. 이때 m 더하기 5를 2로 나눈 값은 m과 5의 정확한 중간값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m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수입니다. 이것은 m이 가장 큰 값이라는 가정과 모순입니다. 동일한 과정을 시행하면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정리를 배우겠습니다. 이름은 최대 최소 정리, 영어로는 익스트림 밸류 티어럼, 줄여서 EVT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정의역이 닫힌 구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함수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이 만족되면 반드시 함수 f는 닫힌 구간 i 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즉, i 위에 어떤 점 c와 d가 존재하여 f of c는 치역의 최대값과 같아지고 f of d는 치역의 최소값과 같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실제로 정의역 안에 어떤 점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의역이 닫힌 구간입니다. 이 두 조건이 만족되면 그래프는 반드시 어느 한 점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가지고 또 어느 한 점에서 가장 낮은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는 가장 큰 함수값과 가장 작은 함수값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즉, 치역에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최소 정리의 직관적인 의미입니다. 닫힌 구간 -5에서 5 위에 정의된 x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 봅시다. 함수 x제곱은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또한 정의역은 -5에서 5라는 닫힌 구간입니다. 따라서 최대 최소 정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 끝점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f of -5는 25이고 f of 5도 25입니다. 또한 유일한 극값은 0입니다. 치역은 닫힌 구간 0에서 25가 되므로 최대값은 25이고 최소값은 0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프의 가운데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내부점입니다. 예를 들어 포물선의 꼭지점처럼 함수의 가운데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부의 점에서 발생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극대값과 극소값이라 하고 이를 극값이라고 합니다. x제곱은 x는 0에서 극소값 0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경계점입니다. 즉, 구간의 왼쪽 끝점이나 오른쪽 끝점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내부의 극값을 갖는 점과 양 끝점 가운데에서 결정됩니다. 예제에서는 최대값은 x는 +-5에서 최소값은 x는 0에서 발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대 최소 정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 조건이 만족되면 결과가 반드시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즉,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의역이 닫힌 구간이 아니어도 어떤 함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함수 f of x는 x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하나의 극대값과 하나의 극소값이 나타납니다. 또한 x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은 모두 0으로 수렴하므로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가집니다. 하지만 이 함수의 정의역은 닫힌 구간이 아니라 실수 전체입니다. 따라서 최대 최소 정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최대값과 최소값의 존재를 반드시 보장해주는 매우 강력한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집합에서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수값과 가장 작은 함수값입니다. 셋째,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것과 실제로 그 값을 가지는 것은 다릅니다. 넷째, 정의역이 닫힌 구간이고 함수가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최소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EVT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입니다. 연결 내용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미분을 통해 어떻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직접 찾는지 배우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